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부산대학교에서도 부마 항쟁 40주년 기념표석 제막식과 증언집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운수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한 택시업체 3곳에 대해 부산시가 택시 감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조사 중인 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이 밝혀지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개관 4년차를 맞은 국립부산과학관이 세계 유명 과학관의 전시를 초청해 특별전을 여는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동남권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운대구가 반송 이동을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억지킴 마을로 선포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는 부마 민주항쟁. 하지만 부마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야박하기만 했는데요. 40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의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고 사과와 역사, 정의가 새롭게 기록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의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과, 국가의 그 한마디에 40년간 가슴 깊이 박힌 멍울이 조금은 녹아내립니다. 네, 사과라는 단어가 가슴 맺힌 한을 풀어주네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가 방치했고 폭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단어가 항상 내가 죽기 전에 좀 내가 본인을 좀 좋은 데로 좀 일해주시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리 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원도 없고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이제 원한이 없어요. 항쟁 피해자의 자녀가 어머니의 용기에 감사를 전하자 장례에는 박수와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특히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빛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역사에 저희 세대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에 자랑스러워하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평가를 시작한 부마 민주항쟁. 진실을 향한 바람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끝인데 좀 더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연장이 돼서 부산 마산에 또 더 사망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 진실들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에선 40주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의 역사와 의미를 공유하고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40년 전 민주화를 열망하며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집회로 시작된 시위는 부산 중심가를 거쳐 18일 인근 마산 지역까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유신 정권은 19일 자정 계엄령과 함께 부산과 마산에 군을 투입해 시민과 학생을 마구잡이로 연행했습니다. 부산대에서 꽃피운 민주화, 그때의 기억들이 40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이름의 증언집으로 4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증언집엔 항쟁 당시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던 현장에 있었던 부산대 학생과 직원 등 30여 명의 증언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민주 항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하고 오늘이 마치 저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 큰 잔칫날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를 열망한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한 곳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 제1사범관에선 40주년 기념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부산대 학생들 역시 선배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와 도전 정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40주년 기념 이 행사들의 그 제목 자체가 우리들의 부마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오신 그 역사를 지금의 우리들이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그때 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때 분들의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부산대는 국가 기념일 지정에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부마 민주항쟁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항쟁 발발 40년 만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부마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계승과 함께 진상 규명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보상과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등 많은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조례 제정입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이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각각 있긴 하지만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는 상황.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대구의 2.28 민주운동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경남과 부산의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 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로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요. 부마 민주항쟁 기념 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기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회도 부산 시민과 그리고 경남 도민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피해자분들의 노력을 함께 예우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두 의회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의 바탕이 될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8일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설립하는 기관과 단체 조직이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정당 후보자 등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이름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선거일 180일 전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한 부산 지역 택시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이 밝혀지면 동일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8월까지 이들 업체에 대한 집중조사와 청문을 진행한 결과 운수 종사자들의 4대 보험 미가입과 연료비 개인 부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각 5대씩 감사명령 처분했으며 3년간 보조금 지급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어느덧 개관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유명 과학관의 전시를 처음으로 초청해 특별전을 열기도 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관 3년 10개월 차에 접어드는 국립부산과학관이 올해로 4번째 국제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의 과학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개관 42년의 과학관으로 축적된 운영과 전시, 교육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Very glad for the opportunity this time around to be invited by the Busan National Science Museum for this international exchange, discussing listening to different centers who have been invited as well. So we've got colleagues from Philippines, from Thailand, we've got from Malaysia as well as China.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rich workshop where we get to exchange a lot of ideas. 국립부산과학관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최초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니베르시앙스 과학관의 콜드전을 초청해 전시의 폭을 넓혔고 중국 최대 규모 과학축제인 내셔널 사이언스 위크 오브 차이나에 국내 과학관 최초로 초청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고현숙 관장이 아시아 태평양 과학관 협회에 국내 최초로 총괄이사에 임명됐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과학관들, 오래된 과학관들의 장점을 서로 전부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과학관이 대한민국의 동남권에 있는 지역 부산과학관이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간 100만 명이 찾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은 오는 2021년 어린이 과학관을 개관하며 연령대별 맞춤형 전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관 4년차를 맞은 국립부산과학관의 국제교류를 통한 앞으로의 성장세가 주목됩니다. 블루TV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구가 15일 반송이동 주민센터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반송이동을 기억지킴 마을로 선포했습니다. 기억지킴 마을은 주민들로 구성된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반송이동 기억지킴 마을은 치매 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가 있어도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치매 인식 개선과 교육, 치매 파트너 양성,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 휴업일을 끝낸 부산 지역 수산업계는 조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어획력 감소로 올해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규모 풍어제까지 열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석 달간의 휴업일을 가졌던 부산 지역 수산업계. 이후 2달여간 대형 선망업계의 어획량은 기대와 달리 지난해보다 반토막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량도 최근 5년 평균 위판량 대비 30%가 줄면서 종사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극복을 위해 부산 수산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이 한데 모여 대규모 풍어제를 열었습니다. 수역과 어시장, 중도매인과 항운노조, 선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어획고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40% 줄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은 아마 연말이 되면은 도산하는 선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축 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 상생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당면한 수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건의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에 전달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선망 휴어기시 지원 사업 확대와 한일 어업협정 타결 등 수산업계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 근해 업종의 수산업계는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산 핵심 2030 TNC 규제 완화 사업이 전 업종이 참여해서 정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수산업계는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 단체와 모든 종사자들은 이번 풍어제가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16일 광화문 아트홀에서 전국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 CS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CS데이는 올해로 7회를 맞았는데요. 사랑의 백미 기부를 시작으로 전국 CS 담당자 중 우수 상담사와 설치기사 14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케이블 TV 협회사들의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대하시는 우리 고객센터 기사님들과 또 늘 밝은 목소리로 고객들을 맞이하시는 상담사 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고 또 그분들 성향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일을 하면서도 배우지만 고객님들한테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오후 2시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2019 관광 아카데미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30분 제71차 대한예방의학회 가을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11시 10월 영도구 기관단체장 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0시 반송사랑 석대천 만들기에 참석합니다. 10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17일 목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2도 보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부산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